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들여다보는 민생 돋보기. 오늘은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경기도의회 의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15) 광복절이 어느새 75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일본 강점의 영향으로 우리 일상 속에 자리해온 일제 문화. 경기도 친일 문화잔재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산로 등 곳곳에 친일 관련 기념물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일 잔재를 올바로 청산하는 것이 시급한 지금,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자. 네, 올해 광복절이 벌써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김경희 의원께서는 지적하고 싶으신가요? 광복은 되었지만 오히려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면서 반성 없는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을 수탈한 일본과 일본에 협조한 조선인을 단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일 외교 전략이 기본적으로 조용한 외교였습니다. 그런 기조가 지난해 그 일 이후부터 강경한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됐거든요.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하는 주장에서 보듯이 일본은 필요하면 역사 왜곡을 너무나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그 처칠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과 역사 왜곡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우리나라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의 경우에는 친일 잔재 청산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를 들춰내봐야 좋을 게 뭐가 있느냐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제 잔재 청산을 하자고 하는 것은 과거 일에 매달려서 분열을 일으키자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치욕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하여 또 아픈 역사를 직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배어있는 일제 잔재의 모습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우리 말이나 이 글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생활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위원회 내에서는 경기도 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본어 투 용어의 순화 용어를 안내했습니다. 저 역시도 습관적으로 기관이나 단체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모임을 간담회라고 했었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확인하고 경기도 의원 모두는 정담회라고 하는 정이 넘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본어 투 용어로는 심할서는 경위서로, 순번은 차례로, 행선지는 가는 곳으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은 사회 전체의 언어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앞서서 일제잔재 용어를 청산하고 바르고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바른 언어 환경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일제 잔재 청산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역사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간과할 수가 없을 텐데요.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따로 계획하고 실행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도교육청에 요청을 했던 내용인데요.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20 학교 생활 속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지금 특위의 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경희 의원께서는 2013년 그러니까 고양시 의원 시절부터 일제 청산 관련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무려 7년 넘게 지금 관련 활동을 계속 이어주고 계신데 특히 대일 항쟁기에 강제 동원됐던 여성 근로자 피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7년 전 고양시 의원 당시에요. 네. TV에서 근로정신대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그동안 책에서만 존재하고 나와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방송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살 정도, 13세, 14세 이 정도의 그 어린 소녀들이 여공으로 일본이나 뭐 한국 안에서도 있었고요. 동남아 쪽으로도 끌려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급여도 물론 없었고요. 네. 이런 상황으로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해방이 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이고. 11월까지 이렇게 있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일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이제 부상을 입거나 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이 다 나라 잃은 슬픔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네. 저도 많이 좀 지방의원으로서 많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 됐고요. 그때부터 제가 활동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고등학교에 역사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네. 제안을 해서 예. 활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전범 기업 중에서 중요한 미쓰비시라고 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있는데요. 미쓰비시 불매 운동, 서명 운동을 해서 네. 제가 한 10,000여 명 서명을 받았고요. 네. 근로정신대 피해자 강연과 일본 사과 촉구 결의 대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경기도 의회에서 실시를 했고요. 네. 경기도 대일항쟁기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로 개정을 발의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금년 1월에는 도쿄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서 열리는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 국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고요. 네. 또한 경기도에 생존하고 계신 22분의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네. 더 나아가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의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1월 달에 이제 마지막 활동하신 게 이제 금요행동 집회, 500회 집회에 참석하신 건데 네. 지금은 일본도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아서 네. 금요일마다 하는 집회는 좀 멈춰져 있는 상태인가요? 네네. 일본도 그 이후에 몇 번은 더 하기는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재개했다가 지금 다시 중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현재는 그 온라인 상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관련 조례, 그러니까 경기도 대일항쟁기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발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혹시 진행되는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시의원 시절에 그 2014년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네. 조례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대한
생활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을 당시 도지사가 국가에서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시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도의원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생활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14년 10월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그 의료비 정산을 하는 부분을 할머니들이 어려워하셔서 네. 건강관리비로 해서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례 개정을 해서 비록 소액이지만 월 60만 원의 정액 지원과 네.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일본에서 당한 희생과 그 이후의 생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네.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제가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이 활동 계획에서 좀 변화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에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대학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 환경에서는 역사 교육이 뒷전입니다. 네. 이런 상태로는 일본과 또 중국에서도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응할 힘이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친일 잔재 용어를 찾아서 적절한 단어로 바꾸는 일을 교사 동아리와 학생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친일 작곡가, 친일 작사가가 만든 교가 찾기 같은 활동도 굉장히 좋은 교육 활동입니다. 네. 이와 함께 역사를 암기 과목이나 지나간 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교육 방법을 연구해서 그 자라나는 세대와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역사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과 또 많은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경희 의원께서는 이제 일제 청산 관련해서 혹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제 잔재 청산은 일본이 해주지 않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너와 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군사 독재 시기에 태어난 우리들, 그리고 일제 잔재를 이제는 21세기의 아이들에게는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고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했던 이 반민족 행위자들의 잘못을 네. 지금이라도 끊어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경희 의원께서는 한일 관계에선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세요? 네. 앞서 제가 지난 1월에 일본에 다녀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말씀을 잠깐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금요 행동은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로 알려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 일제감정기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된 강제노역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일본인이 자국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700km를 이동을 해서 네. 시위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것은 자국의 이익이나 자국민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가해국의 국민으로서 정의와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네. 그런 활동입니다. 굉장히 숭고한 인류애라고 보고요. 일본에 있는 이런 양심 있는 분들과 네. 그 인류 보편의 상식과 정의를 함께 실현해 나간다면 한국과 일본이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네. 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 김경호 위원장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독일은 경제적인 수탈을 했지만 문화적인 부분은 존중을 했습니다. 네네. 일본은 경제적인 수탈과 함께 문화까지 말살시키려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했고 그리고 더구나 긴 기간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두면서 문화에 대한 그 자긍심 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런 활동을 친일 잔재 청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많은 도민들께서도 이 역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주 일본인이 주체가 돼서 이제 금요 행동을 집회를 이끌고 있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양심 있는 일본인 분들도 적지는 않겠죠. 이 국가가 좀 그 역할을 하고 정식적인 사과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고견 주셔서 또 오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